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요즘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된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족이나 검찰, 경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집에까지 직접 방문하여 현금을 가져가는 사건들과 정원들의 취업을 빌미로 기회를 준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사기를 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 예방은 통장 계좌나 비밀번호, 카드 등의 정보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하고, 누군가 어떤 이유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면서 전화를 끊지 않고 이체를 요청하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경우 무조건 상대방을 믿지 말고 어떻게 인적사항을 알았는지 확인을 하고 일단 통화를 끊고 금융기관이나 경찰에 사실을 알려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긴급한 상황을 만들어 불안 심리를 만들고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으며 추궁하는 말투를 사용하는데, 이때 전화통화를 즉시 중지하고 관련된 사람이나 가족에게 연락하여 상황 판단을 해야만 금전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임을 기억하고, 만일 피해를 당했다면 가장 빨리 112에 신고를 해야 자신과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세심한 관심과 예방이 최선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9월 추석에 개봉한 한국 영화 보이스입니다. 부산의 건설 현장 직원들을 상대로 전화가 걸려오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전화로 딸의 병원비부터 아파트 중도금까지, 이날 현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같은 돈을 잃게 됩니다. 현장 작업반장인 전직 형사 출신 서준은 가족과 동료들이 피 같은 이들 30억 원을 되찾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기 시작하는데, 반드시 돈을 되찾고 말겠다는 목숨을 건 중국으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먼저 발라드의 황제 가수 신승훈이 부르는 오랜 이별 뒤에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대는 오늘도 내 맘속에 슬픈 그림을 그려주려고 소리 없이 다가와 나의 눈물로 색칠을 하네. 나에게만 보여주려고. 그대는 오늘도 내 귓가에 슬픈 노래를 들려주려고 라디오 음악 속에 남의 목소리를 빌려 부르는 나 혼자만 들어보라고. 그리움의 끝에서 난 길들어가고 있어. 너를 사랑했던 기억만을 간직한 채로 넌 나를 잊었겠지만 난 기다리는지 몰라. 너의 이별이 나의 사랑을 다시 찾을 때까지. 언젠가 오랜 이별 뒤에 잊혀진 나의 이름이 너의 맘속에
물들어가고 있어. 너를 사랑했던 기억만을 간직한 채로. 넌 나를 잊었겠지만 난 기다리는지 몰라. 너의 이별이 나의 사랑을 다시 찾을 때까지. 언젠가 오랜 이별 뒤에 잊혀진 나의 이름이 너의 맘속에 되살아날 때 아직도 너를 기다리는 나에게 다시 돌아와. 나의 눈물이 널 지우기 전에. 부산의 한 건설공사 현장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현장 작업반장으로 일하는 서준은 소장이 이번 공사가 끝나면 정식 계약과 현장 감독을 한 후에 서울에서 현장 소장을 하라는 말에 감사하다며 좋아하고는 아내와 짧은 통화를 마치고 그때 목에 문신을 한 작업자가 헬멧을 쓰지 않고 들어가자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그 작업자는 현장 구석 포대 속에 이상한 장치를 하나 숨겨 작동시킵니다. 잠시 후 높은 곳에서 작업하던 근무자가 딛고 있던 발판이 떨어지며 안전줄에 매달리게 되고 서준은 구하기 위해 맨몸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같은 시각 서준의 아내 미연이 한 통의 전화를 받는데 자신은 서준의 친구 김현수 변호사인데 서준이 일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서준에게 일부 과실이 있어서 지금 경찰서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연은 먼저 서준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통화가 되지 않고 현장 사무실로 전화를 거는데 사망사고가 나 서진은 경찰서에 갔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정신이 없는 미연이 일하는 현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부산 중부경찰서라며 서준이 사망사고와 관련되어 입건됐다는 형사계의 전화입니다. 미연은 더욱 당황하게 되어 어쩔 줄을 모르는 상태에서 또다시 김현수 변호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재수씨라고 호칭을 하며 경찰서 전화를 받았냐고 묻고는 사망사고에 대한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득을 하자 미연은 이 말을 믿고 그동안 모은 아파트 중도금 7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이체를 합니다. 입금이 완료되자 보이스피싱 수급책들이 재빨리 움직여 모두 출금에 가버리고 맙니다. 가수 양하영이 부릅니다. 영원한 사랑인 줄 알았는데. 오래도록 머물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인 줄 알았는데 왜 당신은 내게 안녕을 말하나요? 시간이 흐를수록 짙어가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무사히 인부를 구한 현장에서는 소장과 함께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서준은 미연에게 여러 번 걸려온 전화를 보고 통화를 하는데 미연은 그제서야 본인이 보이스 피싱에 걸린 것을 깨닫게 되어 급하게 가게를 뛰쳐나가 은행으로 달려가고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만 이미 모든 돈이 빠져나간 직후입니다. 미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막연자실하여 경찰서에 신고 후 거리를 힘없이 걸어가는데 김현수라는 사람이 전화가 다시 오자 미연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소연하지만 이자는 그런 미연을 한껏 조롱하며 통화를 일방적으로 끊습니다. 이때 미연이 하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고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건설 현장에 있던 대부분의 직원들이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보이스 피싱범이 현장 소장에게 보험 회사를 사칭해 직원들의 신상 정보를 확보한 다음 공사 현장에 전파 방해기를 설치해 전화가 안 되게 만들고 이 틈을 이용해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직원들의 돈을 손쉽게 보이스피싱 해갔던 것입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현장 소장은 총 30억 원에 달하는 사기당한 일에 책임을 느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장례식장에서 한 직원이 딸의 수술비를 돌려달라며 행패를 부리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서준은 전직 형사로서 자신과 직원들의 돈을 되찾기 위해 이들을 쫓기 시작하는데 그날 목덜미에 문신을 한 작업자가 현장에 들어온 것을 기억하고 CCTV로 문신의 모양을 확보한 후 부산에 있는 타투 영업소들을 수소문하여 추적하다가 불법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버스에 태우고 가는 현장을 급습하여 문신남을 잡아내 다그치고 구타한 끝에 국내 총책이 대림동 박 실장이란 정보를 확보합니다. 가수 폴킴이 부릅니다. 길. 곁에 모아다 준비도 안 했어 다 떠나고 없는 아직 출발선 사람들은 저기 뛰어가는데 아직 혼자 시작도 못했어 죽을 만큼 힘들게 하고 있냐고 노력하고 있냐고 열심히 사는 척하며 눈치만 보게 돼 시계는 나를 자꾸만 보채 서둘러야 해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이런 내 맘 좀 알아줘 기댈 곳이 필요해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제발 내 맘 좀 알아줘 내 맘 좀 알아줘 하루만 해도 수십 번 나에게 물어 정말 자신 있냐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후회할 것 같아 모두가 나를 위로해 그만하면 됐다고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이런 내 맘 좀 알아줘 모든 게 다 두려워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제발 내 맘 좀 알아줘 내 맘 좀 알아줘 조금만 더 가면 늘 꿈꾸던 세상 닿을 것만 같아 다시 눈 뜨면 여긴 추운 겨울 버틸 수 있을까 두렵지만 누가 내 맘 좀 알아줘 이런 내 맘 좀 알아줘 더욱 간절해져 나 제발 내 맘 좀 알아줘 그냥 나를 좀 믿어줘 내 맘 좀 알아줘 내 맘 좀 알아줘 서준은 지능범죄팀장 이규호를 찾아가 대림동 박 실장을 잡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 팀장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몸통을 잡아야 한다고 하자 단독으로 행동하기로 마음먹고 움직입니다. 서준은 해킹 전문가인 깡치를 찾아가 덕팔에게 위협받던 상황에서 구해주고 미연에게 걸려왔던 전화의 역추적을 부탁하는데 깡칠은 조작된 전화번호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거쳐 중국 동북부 선양 지역이 발신지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한편 경찰들은 대림동 박 실장을 잡기 위해 작전 중이었는데 조직에 경찰을 심어 이들을 일망타진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이 정보로 부산에서 오는 돈은 사고가 생겼다며 박 실장과 만나서 잠입한 경찰을 지목해주고 박 실장의 신뢰를 얻습니다. 정체가 발각된 경찰들은 작업장을 급습하지만 서준이 일부러 박 실장을 보호하며 도망치도록 경찰들과 싸우며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차로 도망시켜줍니다. 그 대가로 서준이 돈을 벌고 싶다고 부탁하자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선양에서 천 본부장을 찾아가라고 하고 도로 한복판에 내리게 합니다. 서준이 곧바로 경찰에게 박 실장이 탄 차 번호를 알려주자 신고된 차량을 조사하던 경찰은 서준이 자신들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안내하고 있음을 알고는 서준을 추적하기 시작하고 서준은 깡칠이 만들어준 가짜 신분증으로 중국 선양에 도착합니다. 서준이 박 실장의 명함을 보여주자 여관에 있던 서준을 한 무리가 덮치고 뒤따라 천 본부장이 들어와 신원을 확인하는데 사전에 가짜 신분에 대한 모든 것을 외운 서준은 천 본부장의 질문에 모두 답하자 서준을 끌고는 한 폐건물로 들어갑니다. 그 건물에는 여러 명이 이미 와 있었고 모든 소지품을 빼앗고는 계약서에 손도장을 찍히고 번호가 적힌 작업복을 입혀 들여보내는데 책상마다 전화와 컴퓨터, 보이스피싱 대본을 깔아놓고 작업을 하는 150여 명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콜센터에 서준은 놀라고 맙니다. 가수 왁스가 부릅니다. 사랑이 다 그런 거니까. 아침 해가 비틀거리며 수줍은 듯 달빛 뒤로 몸을 숨기며 그 달빛은
나를 만지며 내 가슴에 비를 내리네. 바보 같은 사랑을 했었어. 바보 같은 이별을 했어. 죽을 만큼 날 사랑했는데 바보같이 그댈 보내야 했어. 그대가 생각이 나도 그대가 보고 싶어도 그대가 그리워. 내 맘이 너무 아파도 내겐 그럴 자격이 없어. 울 수도 없어. 사랑이 다 그런 거니까.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어. 바보 같은 후회를 했어. 이별보다 더 아픈 추억을 나도 몰래 꺼내보고 있었어. 그대가 생각이 나도 그대가 보고 싶어도 그대가 그리워. 내 맘이 너무 아파도 내겐 그럴 자격이 없어. 울 수도 없어. 사랑이 다 그런 거니까. 때로는 지옥과 같은 힘겨운 우리 사랑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기도 했어. 그러기엔 너무나 지긴 우리의 인연이 너무나 원망스러워. 사랑이 다 그런 거니까. 오전 8시에 시작하여 오후 3시까지 피싱을 하는데 통신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구호를 외치고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철저한 분업화로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철저하게 전화를 가로채서 피싱 작업을 완벽하게 성공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며 서준은 경악을 하고 총책은 황 사장으로 4층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서준의 아내에게 보이스피싱을 했던 김현수란 이름의 일명 곽프로가 모든 시나리오와 사기극을 총괄하는 3층 기획실에 들어가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데 기획실 멤버 중 한 명이 몰래 돈을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고 기획실로 들이닥치면서 그자를 지목하여 횡령한 사실을 곽프로에게 확인시켜주고 이곳에서 뭐든지 해서 돈을 벌고 싶다며 과감하게 대시하자 곽프로는 이런 호연지기를 배우라며 서준을 기획실에서 일하게 합니다. 보스인 황 사장 밑에 천 본부장 곽프로가 행동부서와 기획부서를 양분하고 있는 구조였는데 서로는 배신할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폭탄 같은 조직이었습니다. 곽프로는 자기만의 다른 조직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고 천 본부장은 보스인 황 사장의 지시로 곽프로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이런 그들의
내부 갈등 구조를 파악한 서준은 천본부장의 전화 통화 내역을 엿듣고 300억 총력전이 끝나면 곽포로를 제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자신들이 당했던 30억 원의 돈들이 환전되는 장소 리스트를 입수해 해커 깡칠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가수 허각이 부릅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사랑이란 멀리 있는 것 눈에 보이면 가슴 아파 눈물이 나죠. 그래서 널 떠나요. 사랑을 사랑하려고. 안녕 안녕 안녕. 나를 잊지 말아요. 일조를 살아도 그대 사랑하는 마음 하나뿐이에요. 그한 나를 위해서 슬픈 눈물 숨기고 떠나가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사랑한다는 한마디도 못하고 가는 혼자 했던 사랑이 떠날 땐 편한 것 같아. 안녕 안녕 안녕. 제발 잊지 말아요. 천년을 살아도 그대 사랑하는 마음뿐인 바보였죠. 그대 핸드폰이 난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 거기 옆에 같이 있잖아요. 혹시 이 세상에서 그댈 사랑한 사람이 한 사람뿐이면 그건 나라는 걸 기억해. 나를 잊지 말아요. 일조를 살아도 그대 사랑하는 마음 하나뿐이에요. 그한 나를 위해서 슬픈 눈물 숨기고 떠나가는 나를 잊지 말아줘요. 제발 잊지 말아요. 천년을 살아도 그대 사랑하는 마음뿐인 바보였죠. 그대 핸드폰이 난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 거기 옆에 같이 있잖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30억 중국 환전 리스트를 받은 깡칠은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채업자 덕팔에게 돈을 주겠다며 중국 선양으로 함께 갑니다. 한편 300억 총력전을 곽포로의 기획하에 시작하는데 청호홀딩스에 지원한 신입사원들의 개인정보 리스트를 나눠주면서 일주일 남은 합격자 발표 전에 합격 사실을 알리면서 공식 발표가 아니니 주변에는 알리지 말라며 신용조회를 해야 한다면서 청년 취업 신탁보증기금이라는 정체불명의 상품으로 1인당 3천만 원을 넣어 놓으라는 사기극을 벌입니다.
400명 중 350여 명의 젊은 청년들이 취업의 기쁨에 시시각각 돈을 입금하고 조직원들은 기획된 방법으로 현금을 쓸어 담습니다. 청년들의 눈물과 한숨을 집어삼키며 오전에만 95억 원을 벌어들이고 2차로 SK투자증권 600여 명의 개인정보로 오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 환전소를 찾은 깡칠은 그만 조직원들에게 붙잡히고 목숨이 위험한 순간 이들을 비행하던 경찰 2팀장 진흥팀에게 도움을 받아 무사히 살아납니다. 이 팀장은 서준과 연락할 핸드폰을 깡칠에게서 전해받습니다. 하지만 이때 조직의 천부장에게 모든 사실이 탄로가 나자 도망치던 서준은 전기배선을 합선시켜 콜센터는 정전이 되어 총력전 사기 행각이 중단이 됩니다. 이때 콜센터 위치를 핸드폰으로 전송하던 서준은 곽프로에게 탄로가 나 난투극을 벌이는데 유혈이 낭자한 싸움 중에 천 본부장이 나타나 곽프로를 제거하려는 순간 오히려 곽프로의 부하가 천 본부장을 칼로 찔러 제거합니다. 콜센터를 탈출하던 서준은 자신이 도와주었던 막내 직원이 배신을 하여 그만 곽프로에게 붙잡히는데 절문에 묶여있던 서준 앞에서 아내 미연과 장모의 목숨을 들먹이며 협박을 합니다. 이때 보스 황 사장이 직접 콜센터 현장으로 온다고 하자 자신의 행각이 드러날까봐 곽프로는 전 본부장을 서준이 죽였다고 강제로 자백하게 하여 황 사장을 되돌려 보냅니다. 가수 권진아가 부릅니다. 위로. 세상과 다른 눈으로 나를 사랑하는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대가 나는 정말 좋다. 나를 안아주려 하는 그대 그 품이 나를 잠재우고 나를 쉬게 한다. 위로하려 하지 않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나의 어제야 그대가 있고 나의 오늘엔 그대가 있고 나의 내일엔 그대
서준이 보낸 콜센터의 좌표가 경찰 이 팀장에게 도착을 하자 중국 공안부와 출동해 150여 명의 콜센터 조직원들이 체포되고 곽프로는 수많은 개인정보 자료들을 들고 옥상으로 도망을 치고 이때 뒤쫓아온 서준은 격투 끝에 곽프로에게 권총을 겨누고 대치합니다. 그냥 쏴버리라는 곽프로의 외침에도 이성을 잃지 않고 참아내어 경찰들에게 체포해서 넘깁니다. 그 시각 보스 황 사장은 공항으로 향하는데 깡칠이 해킹으로 민 실장 고향 후배 김현수 검사라며 보스 황 사장과 통화를 하여 검찰 정보를 주는 척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를 시도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건을 해결하고 보이스피싱으로 빼앗긴 돈을 모두 돌려받게 되는데 아내의 병실로 서준이 엉망진창된 얼굴로 들어오자 미연은 미소를 띄우며 웃고 장면이 바뀌어 3개월 후 필리핀 마닐라의 어느 장소에 도착한 서준을 배신했던 콜센터의 막내 직원이 곽프로가 들고 있었던 개인정보 자료와 기획대본 USB를 조 회장이란 자에게 내놓으며 돈 좀 벌어보겠다면서 새로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탄생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박서준이 다시 경찰로 복귀하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 보이스는 누구나 알고 있으나 그 실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한 국내 첫 리얼 범죄 액션 영화입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보이스피싱 피해는 3만 9천여 건 7천여 원이라는데요. 이 중 피해 금액은 절반 정도밖에 되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대면 피싱 사건이 기승을 부리며 보이스피싱은 우리의 삶에 더욱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데 초창기엔 단순히 전화를 걸어 현금을 사기치던 방식에서 이젠 공권력을 완벽하게 사칭하고 스마트폰 어플,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해 고도화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날로 늘어가지만 의문의 목소리 뒤에 숨은 가해자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고 검거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돈은 전국 전 세계에 흩어져 찾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영화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해온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차별화된 범죄 액션을 보여주는데 특히 피해자인 서준이 직접 보이스피싱의 세계로 뛰어들어 모든 것을 파헤치는 과정은 대리만족인 통쾌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영화 보이스였는데요. 쌍둥이인 김선, 김곡 감독은 누구나 보이스피싱의 타겟이 될 수 있는데 날이 갈수록 피해가 증가하는 안타까운 현실의 영화를 만들었고 실제로 영화의 출연 배우들도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걸릴 뻔했다고 하는데요. 주인공 변요한은 가족에게 매니저 이름으로 돈을 요구하는 문자가 왔었고 김무열과 김희원도 가족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요구하는 문자가 갔었다고 합니다. 또한 박명훈은 조카를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가족에게 온 적도 있다면서 시나리오를 보면서 그때가 떠올랐다며 범죄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전하는데 꼭 함께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윤미래가 부르는 원데이 언젠가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왜 후회는 언제나 빨리 해도 늦는 건지 또 하루가 지나가는데 네 생각이 날 때 너무 많아 아픔을 하도 많이 겪어서인지 나에게 잘해줬던 그 사람은 못 잊는가